옛날 한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아이였지만 그의 마을은 기적과 신비스러움과는 거리가 있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 밖 어두운 숲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본 순간 루이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칼라두루 숲으로 불렸던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설 속에서 그 숲은 길을 잃게 만들고 결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빛나는 것을 본 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에 들어선 루이는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나무들이 점점 더 커지고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소리들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숲속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금으로 된 나무들이었습니다. 나무가지들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반짝였고 나뭇잎은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황금의 숲 한가운데에 서 있는 아름다운 궁전은 루이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궁전 앞에는 황금색 망토를 두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루이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다. 이곳은 힘과 마법이 깃든 곳으로 선택받은 자만이 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노인의 말에 따르면 이 숲은 고대 마법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곳으로 그들만의 비밀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노인은 루이가 이 숲에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이는 자신이 이 숲의 비밀을 풀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루이는 노인의 안내를 받아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전 안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고서와 사파들이 그려져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는 별자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루이에게 숲의 비밀과 마법의 열쇠를 찾기 위한 힌트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루이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며 숲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애썼습니다. 여러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는 점점 더 성장하고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황금의 열쇠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열쇠는 마법의 원천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선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루이는 그의 마을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순식간에 숲이 환히 빛나더니 마을 전체에 평화와 번영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며 그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게 되었고 루이는 마법의 숲을 지켜내는 새로운 수호자로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은 평화 속에서 번영을 이어갔고 루이는 숲과 마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루이의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그 숲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희망과 기적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샹트라비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아밀린이 살고 있었다. 그의 피리는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하고 들판에 꽃들을 흔들리게 하며 강물도 춤추게 만들었다. 어느 날 마을에 사악한 저주가 내려졌다. 금스토라드란 이름의 악마가 매일 밤 마을로 찾아와 아이들을 납치하고 그들에게 무서운 악몽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찼고 행복이 사라졌다. 아밀리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욕망과 두려움의 땅 마법의 숲을 통해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황금 개울을 찾아 나섰다. 그 길에서 그는 용감한 소녀 클레먼틴을 만났다. 클레먼틴은 마을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한 소녀였고 그녀도 마을을 구하려는 마음이 간절했다. 둘은 힘을 모아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법의 숲은 어둡고 험난했다. 나무들은 거대한 괴물처럼 그들을 덮쳤고 정체불명의 소리가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아밀린의 피리는 그들에게 힘이 되었다. 그는 매일 밤 클레먼틴과 피리를 불며 숲의 생명체들에게 휴식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숲의 정령 루리에를 만났고 그녀는 그들에게 황금 개울로 가는 비밀의 열쇠와 지도를 주었다. 그들은 지도를 따라 힘들게 숲을 통과해 마침내 황금 개울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아밀리는 피리를 불어 금스터라드를 소환했다. 금스터라드는 거대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아밀린과 클레먼틴을 통째로 삼키려고 했다. 하지만 아밀린과 클레먼틴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밀리는 마지막을 걸고 피리를 더욱 강하게 불었다. 그의 피리는 금스터라드를 무력화시키고 그의 힘을 깎아내렸다. 클레먼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황금 개울의 물을 금스터라드에게 뿌렸다. 황금 개울의 물은 마법을 해제하고 금스터라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마을로 돌아온 아밀린과 클레먼틴은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다. 아이들은 다시 웃었고 저주가 풀린 마을은 온전히 평화를 되찾았다. 그
그 이후로도 아밀린의 피리는 마을을 웃음 짓게 하였고 클레먼티는 마을의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샹트라비는 다시 한번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마을로 거듭났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장이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소박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상상력과 호기심은 누구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특별히 밝고 눈부신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마치 그를 초대하는 것처럼 반짝였고 장은 그 별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떠나 별을 향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여행 도중 장은 녹색의 울창한 숲을 지나고 넓은 강을 건넜으며 끝없는 들판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고 먼 길을 걸으며 장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마법사 요정 그리고 현명한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에게 지혜와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장은 자신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장은 밤에 별이 머무는 높은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에는 크고 빛나는 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장에게 다가왔고 장은 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별은 자신이 수천 년 동안 세상을 밝히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에게 자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비출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장은 별의 힘을 받아들였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장을 비추며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장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전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처럼 세상을 밝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밤의 별을 품은 소년이라 불렀습니다. 그 후로 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별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언젠가는 별처럼 빛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고 힘든 시기에도 별을 바라보며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의 여정은 끝이 없는 별처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의 불빛을 밝혀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속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순수한 마음의 황금 거위라는 전설이 퍼져나갔다. 이 황금 거위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내고 그 자에게 무한한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장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장은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힘든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의 마음만은 언제나 순수하고 착했다. 장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작은 땔감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그가 벌어오는 돈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한 음식과 옷을 사는 데 쓰였다. 어느 날 장은 평소처럼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울창한 숲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마법의 숲이 있었다. 숲속의 나무들은 크고 아름답고 여기저기 반짝거리는 빛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 빛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장은 그에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던 황금 거위가 있었다. 거위는 장을 바라보며 선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바로 순수한 마음의 주인공이군요, 장.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당신과 같은 진정한 마음을 가진 이를 기다려왔습니다. 황금 거위가 말했다. 장에게는 경이로움과 기쁨이 가득 차올랐다. 거위는 반짝이는 깃털을 장에게 몇 개 주면서 이 깃털들은 당신에게 무한한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만 이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덧붙였다. 장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황금 깃털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곧 작은 집을 지었고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였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도 황금 깃털을 조금씩 나누어주며 그들의 삶을 향상시켰다. 황금 거위가 준 기적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고 마을은 점차 번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장은 거위가 했던 말을 항상 기억하며 황금의 힘을 남용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돕고 돕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고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찬 마을로 변모했다. 황금 거위의 전설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졌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의 순수함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살리라는 이름의 소박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친절한 주민들 덕분에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원인 모를 기이한 현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밤마다 쥐떼가 집안에 침입해 곡식을 물어가고 저장고가 뒤집히는 등의 문제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인 마르셀 시장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르셀 시장은 도시의 현자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자는 깊은 산속에 사는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피리 소리로 동물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르셀 시장은 곧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날 동안의 여행 끝에 드디어 산속 깊은 곳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긴 로브를 입고 손에는 화려한 금빛 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피리 부는 사나이여, 저의 마을이 쥐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마르셀 시장이 묻자 피리 부는 사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피리 소리로 쥐들을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가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면 저에게 금화 1000개를 주셔야 합니다. 시장은 고민했지만 마을의 평화를 위해 피리 부는 사나이의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로 돌아와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도 강렬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고 쥐들은 피리 소리에 이끌려 하나둘씩 마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쥐들을 마을 밖으로 멀리 있는 산속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며 끝내 마을에서 쥐들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쥐들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셀 시장은 약속을 어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금화 1000개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바꾸어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화가 났지만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금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쥐들이 아닌 마을의 아이들이 피리 소리에 이끌려 모였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이들을 이끌고 산막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르셀 시장과 마을 주민들은 눈앞에서 자녀들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큰 후회를 하며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나이는 일말의 타협도 없이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마을은 그녀들의 무책임한 행동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이 사라진 후 마을은 갈림길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약속과 신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감사와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